반갑습니다. 이번엔 수사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는 9페이지입니다. 수사 자료는 범인과 범죄 사실을 명백히 하고 범죄와 범인의 관계를 추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유형 무형의 증거 가치가 있는 자료죠. 쉽게 말하면 범인과 범죄 사실을 추리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자료입니다. 범인과 범죄 사실을 추리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자료, 이 수사 자료죠. 쉽게 말하면 범인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두 문자로는 기사 감참인데 기초자료, 사건자료, 감식자료, 참고자료입니다. 기사 감참인데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낼 수 있겠죠. 자, 수사자료. 기초자료는 뭐냐면 평소에 일반적인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계없어요. 이 발생한 사건과 관계없이 평소에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범죄 통계를 수집한다. 범죄 관련 사회적 어떤 사정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우범자 동향을 체크해 본다. 조폭의 계보를 수집해 본다. 만들어 본다. 이런 건 평소에 하는 작업이에요. 우범자 동향 관찰, 조폭 계보 평소에 예를 들면 부산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 홍역계, 광역수사대 이런 데는 다 계보를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자료입니다. 사건과 관계없다. 사건 자료는 사건과 관계 있어요. 구체적 사건과 관계해서 그 사건의 수사 방침을 수립하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집되는 자료입니다. 이건 앞에 우리 줄에 여기서 살인 사건에서 살펴봤듯이 현장에 남아있는 각종 유형의 유류품, 형태가 있는 거죠. 유류품, 증거물 이런 것들이죠. 범행 도구 이런 것들입니다. 무형의 사건 자료는 범행 수법, 구술, 냄새, 말하는 태도입니다. 말하는 방식. 예를 들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강원 사투리 다 다르죠? 그랬더니요, 안 그랬더니요, 그죠? 말이 다르잖아요. 돌굴가 유 이라듯이. 자, 구수한 어떤 지방 토속 방언, 사투리, 이런 것들도 사건 자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났다. 아까 말했던 대전에서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던 대전 발발이 그놈은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이 뭐냐면 몸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많이 나는 거 봤더니 이 자식이 키는 155cm 밖에 안 된 놈인데 이 자식이 꼭 조기축구 해오리 있어요. 조기축구에 가서 운동을 치거나고 나면 그 다음에 범인을 하러 갔어요. 씻지도 않고. 그래서 땀 냄새 많이 났더라.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기 그렇더라고. 이런 게 무형의 사건 자료죠. 내탐은 탐문과 미행 잠복입니다. 탐문, 미행 잠복. 이거는 은밀히 조사하는 거죠. 내탐. 내밀히 조사한다. 내탐입니다. 이 사건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감식 자료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범인을 발견하는데 또는 범죄를 증명하는데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과학적 수사 자료를 보면 돼요. 감식. 감식이 물론 이게 일제식 표현입니다만은, 그죠? 세밀하게 살핀다. 그게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수법, 사진, 유전자, 혈액형, 이런 것들은 다 감식 자료죠. CCTV 분석 자료, 이것도 감식 자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조사 기법이죠. 참고 자료는 유사한 수사에 활용해서 수사 과정의 반성, 분석, 검토를 통해서 얻은 교훈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하다 보면 범인을 잘못 짚어가지고 진범을 못 잡고 다른 범인을 잡는 수도 있고 범인을 못 잡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 그죠?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해가 잘못된 경우 있죠. 그게 전부 다 수사의 실패 사례입니다. 수사 실패로 얻게 된 교훈 또는 새로 발견된 범행 수법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분류하는 거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사건 자료와 감식 자료겠죠. 이걸 잘 수집해야 됩니다. 기사 참감 중에서 참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사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사선인데 10페이지 있습니다. 교재. 수사선은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죠. 야, 살인사건인데 그놈이 갑이라는 놈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하더라. 그 말 무슨 뜻이요? 그놈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살인범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 대상으로서 범인으로서 추리 대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수사선입니다. 수사선은 이 선자입니다. 선을 그린다죠. 이렇게 그러면 직선, 곡선, 수사 대상이 되었다. 수사 대상으로서 추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수입된 지문, 뭐 기타 범죄 흔적, 범죄들을 기초로 해서 범인을 추리하는 선, 범죄 사실을 추리하는 선이 수사선입니다. 그럼 수사선이 많을수록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사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특징하는 수사선 제1원리고, 사회관계에 관한 수사선은 제2원리고, 자연과학에 관한 수사선은 제3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많이 있을수록, 수사선이 많을수록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그랬죠. 자, 개인의 특징하는 수사선은 범죄는 사람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람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특징, 개인이 어떤 범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고유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현장에, 그죠? 범인의 혈액이 떨어질 수 있죠. 혈흔, 혈액, 정액이 성범죄는 정액. 그 다음에 지문이 남을 수 있죠. 족적도 남을 수 있습니다. 고유한 범행 수법도 남을 수 있어요. 아까 대전 발바리처럼. 범행의 고유한 동기, 물론 무동기 범죄도 있죠. 묻지마 범죄 같은. 대부분 살인범, 방화범 동기가 있어요. 원한 치정,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상. 저도 이마에 주름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인상이, 노무현 대통령 인상이 가로로 굵게 3개 딱 있었죠. 뭐 이런 인상. 또 여러분 봤을 때 인상이 더러운 놈이 있어요. 저런 범죄인가 생겼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상. 그 다음에 습관. 독특한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습관이 있어요. 그 다음 특수한 언어. 그 다음에 신체 특징. 치아의 형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걸음걸이. 음성 다 다르죠. 허스키한 사람, 맑은 사람, 뭐 모발이 곱슬머리, 직모, 덥수한 사람 다 달라요. 이런 건 개인의 특징한 수사선입니다. 범인을 이런 게 특징이 남았다면, 예를 들면 걸음걸이가 독특하게 남았다. 독특한 걸음걸이다. 그래가지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추리할 수 있는 수사선이 될 수 있죠. 뒤에 걸음걸이로 범인을 잡은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강의 수사선, 범죄는 사회적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름이 있고, 주거가 있고, 배처가 있고, 직업이 있고, 행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수법이 있고, 상거래 절차, 예를 들면 현금만 쓰는 사람, 카드만 쓰는 사람, 그죠? 다 다르죠? 사회적 배경, 예를 들면 뭐 돈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가다 다르잖아요. 풍설, 여론, 이건 사회적 행동이라는 뜻이죠. 사회적 행동이 가는 건 사회관계한 수사선입니다. 이런 걸로 내가 범인과 범죄 사실을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에 관한 수사선은 범죄는 자연현상을 수반한다 또는 자연현상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물건의 특징이 있을 수 있죠. 물건이 범죄가 있으면 A 장소에서 B 장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 가보면 어지럽게 물건들이 흩어져 있어요. 이건 다 자연과학에 관한 수사선이죠. 현장 관찰, 현장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문서의 어떤 위조 변조는 자연과학의 수사선, 문서의 위조 변조, 변조된 위조 변조된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연현상. 자연현상은 예를 들면 날이 맑은 날, 비가 오는 날, 흐린 날, 천둥번개 친 날, 태풍이 오는 날, 그죠? 뭐 이런 게 전부 자연현상이에요. 그래서 수사선은 개인의 특징하는 수사선, 사회관계에 관한 수사선, 자연과학에 관한 수사선,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알아두시고요. 자, 걸음걸이로 범인을 검거한 사례 볼까요? 자, 광주 동부서, 부산 중부서에 있었는데, 자, 요거는 범인입니다. 광주 동부서에서 애견용품 가게에 절도범이 들어왔는데,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키도 작다한 놈이 걸음을 요래 걸어요. 요렇게 걸음걸이,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있잖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심한 팔자걸음이요. 그 다음 팔을 움직이는 모양도 사람마다 달라요. 팔을 뻗는 사람도 있고, 꺾는 사람도 있죠? 이걸 분석해보고, 주변에 CCTV를 전 분석해가지고, 모텔의 종업원이 범인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보행의 패턴을 분석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어떤 새로운 수사 기법을 법보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로 범인을 잡아냈다. 그 다음 부산 중부서에서도 발소에 들어온 어떤 화장실 보러 들어온 놈인데 그 놈이 나갈 때 보니까 며칠 전에 봤던 그 중부 갔네. 절도범하고 걸음걸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딱 분석해 보니까 이마도 심한 팔자걸음이야.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필리핀 50대 한인 선교사 살인범도 조사를 해보니까 술을 취해가지고 현장에서 140연 떨어진 곳에 범인이 술이 취해가지고 피해자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분석해가지고 걸음걸이 너무 비슷하다 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경찰하고 필리핀 경찰이 공조사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법보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보행. 그래서 법보행은 새로운 어떤 범죄 수사 기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나 공학 전문가로 구성된 법보행 분석 전문가들이 저 사람이 동일인지 아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특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400만 대 CCTV가 있죠. 그 CCTV를 통해서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 자료를 통해서
법보행 분석 기법을 도입하면 범인들을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수사 기법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걸음걸이만 봐도 범인을 잡는 CCTV를 분석하는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2015년도에 디지털 타임스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수사 기법이 도입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청에서 약 2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 나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보행 패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